정부가 그나마 한숨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 9월 고용 동향 나오긴 했는데 논란은 다시 일자리의 질로 옮겨 붙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감장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압력을 통해 만들었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달 하순쯤에 새롭게 나올 일자리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과연 단기 일자리 압력 공방과 또 일자리 질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교수님, 일자리의 질 문제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 양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가 되면 한 20만, 30만 정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까 고용 통계 중에서 몇 가지 고용의 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네. 고용률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용 근로자 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지난 몇 달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봐라, 양은 몰라도 질은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고용의 질이라고 했던 부분도 8월, 9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뭐 양이나 질이나 뭐 어느 면에서도 정부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그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 압력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원님께서 이제 국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기획재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 임원을 불러서 각 기관의 인턴 채용을 독려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기재부는 당연한 의무다, 또 정상적인 협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와 체험형 인턴을 적극 발굴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하고 재촉한 것만 9월 중순에서 이달 초까지 9차례가 넘습니다. 이 기간에 인사 담당자들과 관련 회의도 2차례 가졌고요. 금년 안에 확충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면은 동료겠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할 때 고려하겠다. 또 경영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 또 혁신 컨테스트 시상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도 무서운데 청와대 요청이라면서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실적을 확인하니까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일자리를 급조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자료들을 공개해서 보도가 되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인지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700명을 할당받아서 단기 일자리 만드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속이 후련하다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정부의 해명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고용부진 상황에서 지금 채용 여력이는 또 업무성 필요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임무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 정부의 반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독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기관 평가 운운하면서 공공기관의 손목을 비트는 것도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취합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5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 주제로 전 부처 차관과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해서 그 단기 일자리 정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사실상 각 부처 차관들은 성적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정리나 계약 서류 접수 같이 현장에서 딱 하루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일할 687명을 제출했고 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할 때 하자관리 서비스하는 인력으로 2주일 동안 일할 2,100명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태인 겁니다.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 사람 몫으로 쪼개서 다수의 국민이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나 일주일 뒤에는 또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일자리 수석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고작 하루짜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수석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자리 수석이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안 좋은 일자리 통계를 좋게 만들려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면은 통계청장의 비서 역할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네. 단기 일자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시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기 일자리만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 뭐 단기 일자리라도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론도 네. 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좋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힘도 부러워하는 직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2주면 끝나거나 길어야 1, 2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일색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단기 일자리 채용 공고를 구직자들이 반길까요? 재정에 기댄 이 일자리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도피인 강정이 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엔 세금으로 떠받치는 취업자 통계 뻥튀기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정부는 이 전공법을 버리고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정부는 그 현실을 알려주는 통계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집계되는 현재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실업자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역대 다른 정권에서 했었던 일종의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공공기관이 이런 식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왔던 거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실태가 다릅니다. 통계가 잘못됐다고, 일자리 통계가 잘못돼서 불리한 방향으로 나갔다고 해서 단기 일자리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사람을 불러서 강제 배당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것이면 이번 정권에서도 잘 해도 된다는 논리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네. 뭐 일단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를 변화시킬 만한 대안 제시는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전략 부재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난달 공공행정에서 일자리 2만 9천 개가 생겼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13만 3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4만 2천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도소매, 숙박, 음식, 시설 관리 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도 무려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드는 데 반해서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덕택에 간신히 버티는 것 같은 그야말로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단기 일자리나 체험형 인턴은 모두 가짜 일자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대신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반기업 정책이 인간의 활력도 죽여놨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런 꼼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 일자리, 또 꼼수 일자리 만들기로 고용지표 상승 등 통계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실태를 꼼꼼히 따져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가짜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에도 발족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남은 국감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시각 차이가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예. 문제의 본질은 한 4, 5년 전서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서부터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상실되면서 매년 한 50만, 60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게 40만, 30만, 20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의 뭐 제로 상태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문제의 핵심은 그거다. 정부가 그걸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건 건드리지 않고
공무원을 뭐 그것도 일시적으로 뭐 인턴 중심으로 올린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원로 그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부분이면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까지 늘려도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잃어서 이게 이제 내년에 되면요. 우리 지금 실업자가 뭐 106만이라고 난리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2월 달이 실업자가 가장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실업자가 어쩌면 150만까지도 나오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정부는 이 전공법이 아니다. 네. 이제 뭐 인턴은 필요하면 5천 명 뭐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20만, 30만이 없어지는 이런 판국에 5천 명, 10,000명의 어떤 임시 임기응변적인 그런 공무원 인턴 자리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효과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앞뒤가 바뀌었고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봐서 전혀 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공기업들도 공공기관들도 매년 경영평가 같은 걸 받거든요. 그럼 과연 공기업들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공공 부문의 그 어떤 성격에 따라서 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모자란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거는 우리 국가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법률을 바꿔가면서 그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문제는 숙박, 도소매 숙박이나 교육이나 또는 뭐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거의 1년에 뭐 100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이 부분의 어떤 급박한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공공 부분을 늘린다 만다 하는 것은 첫째 많이 늘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민간 부분의 어떤 이런 그 일자리가 꺼져가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대책 내놓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책이 벌써 4번 나왔어요. 과거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대책이. 그리고 돈도 50조 이상을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인적 책임을 져야지요. 50조 이상을 넣고 그렇게 여러 번 일자리 계획을 내놨는데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은 일단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인적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고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뭐 이번 달 말에 나온다는 대책도 저는 별로 뭐 과거 대책이랑 뭐가 다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그 대책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거기 표현을 보게 되면 경기 활성화, 규제 혁신,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란 말이죠.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다 나왔던 이야기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뭐 EITC 뭡니까 근로장려세제 뭐 그거 조금 느리고 그다음에 뭐 취업 보조금 지원 조금 느리고 한계가 있다. 그동안 52조인가 7조를 갖다 투입했는데도 뭐 이번 정부가 불과 2달 전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일자리 대책이 있었는데 저는 따라서 지금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는 저는 책임도 못 질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선결을 하고 내년은 새로운 기분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똑같은 입에서 똑같은 생각으로 4번, 5번 똑같은 대책을 국민들 도대체 뭐로 보는가. 저는 그래서 부총리 최근에 그 인터뷰 나오는 걸 너무 웃으세요. 너무 웃으세요. 지금 밥그릇이 없어지고 또 지금은 일자리가 있지만 금년 내년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수십만 명이 나올 텐데 그런 어떤 부분의 절박감은 전혀 생각하시지도 않고 뭐 하반기에 나오는 대책이 굉장히 대단한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뭐 유류세 10% 인하하고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으나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우리 기업이나 또는
취업하는 분들, 특히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가정에 책임을 지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웃으셔서 좀 놀랐어요. 보기가 불편하시군요. 네, 저는 경제 책임을 지는 분이면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저는 그런 웃는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자리를 찾다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서 좀 이질감을 느꼈어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 지금 경제팀에서 나오는 대책은 크게 다를 것 없이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러면 아예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진작에 지금 책임론 나온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장관은요. 작년서부터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혁신성장이었어요. 네. 다른 분은 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할 때 김동연 장관은 그래도 혁신성장을 해서 1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1년 동안 혁신성장이 나온 게 뭐고요? 이번에 또 혁신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규제 개혁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거의 분노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대책들이 아까 앞서 이제 4번이나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감기 걸려서 항생제 많이 먹으면 항생이 내성 생기잖아요. 네. 대책도 내성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 작년 10월 18일 꼭 1년 전이네요. 일자리 로드맵에 혁신 창업 촉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도 보면은 투자 유치 들어갔고요. 금년 3월 달에 나온 청년 일자리 대책도 보면은 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금년 8월 달에 나온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도 보면은 EITC 확대라든지 계층별, 업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면서 첫째, 내용도 없고요. 둘째는 효과도 없다. 네. 그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표정 관리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팀들.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